한국. 6.25 때 북한에 침략이나 당하고 중국에게 무시나 당하는 작은 나라. 거기 말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한국을 6.25 때 북한에게 침략이나 당한 나라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강의실에서 어떤 사건을 겪고 난 이후 큰 충격을 받고 한국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을 겪었길래 그런 충격을 받았을까요?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4대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한국 때문에 쩔쩔매는 꼴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네, 맞아요. 한국은 K-팝이나 조금 유명하고 별로 유명한 게 없는 그런 곳 아냐? 라고 비웃던 그 나라가 갑자기 핵무기 기술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네요. 저는 그날 강의실에 앉아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심지어 손에 들고 있던 커피까지 떨어뜨릴 뻔했죠. 한국이 뭐 어쨌다고? 트럼프까지 나서서 핵무기 얘기를 꺼내는 거지? 라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는데 그 순간 문이 콱 열리더니 조지아에서 온 군사학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 얼굴이 장난 아니었어요. 눈빛이 마치 너희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목소리, 그 분위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뭐 드라마나 찍고 아이돌이나 키우는 나라 아니야 하면서 친구들한테도 깔깔거리며 놀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근데 그날 하버드 강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그냥 맛있는 김치나 팔고 BTS가 빌보드 차트를 휩쓰는 나라였는데 갑자기 핵무기? 군사 강국? 세계 4대 강대국이 벌벌 떤다고?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고요? 저는 심지어 설마 한국이 핵무기라도 만들었다고? 하면서 혼자 웃고 있었어요. 그러다 교수님이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분 키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차서 강의실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냐? 한국이 우스워? 라고 하시는데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목구멍에서 웃음이 딱 멈췄죠. 그러더니 교수님이 강단에 서서 입을 여셨어요. 너희 한국이 뭔지 진짜 모르지? 라고 하시는데 그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속으로 한국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하고 궁금해졌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깔끔하게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이랑 러시아, 미국 같은 나라들 앞에서 한국이 뭔데? 라고 생각했죠.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테이블을 쾅 치시더니 너희가 아는 세상은 이제 끝났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강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옆에 있던 중국인 친구 리웨이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죠. 저는 교수님이 왜 이렇게 한국 때문에 흥분을 한 거지? 하고 눈을 깜빡였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게. 한국이 뭔지, 왜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는지, 그리고 왜 너희 같은 애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지 내가 설명해주지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귀가 쫑긋했어요.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교수님이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허락하겠다고 한 거 들었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그게 뭐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그건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야. 뭐라고요? 한국이 강하다고? 저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고 반박하고 싶었는데 교수님이 저를 다시 노려보며 듣기 싫어도 끝까지 들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꼼짝없이 앉아서 듣게 됐죠.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는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왜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지,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고 저는 그 한복판에 있었어요. 제가 늘 붙어 다니던 한국인 친구 민수와 중국인 친구 리웨이를 놀리다가 완전히 망신당했거든요. 그날은 평소처럼 강의 시작 전에 친구들과 책상에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조용한 성격이라 늘 듣기만 했는데 리웨이는 뭐든 중국이 최고라고 떠들어대는 스타일이었죠. 저는 둘 사이에서 깐족대는 게 재밌었어요. 그날 화제는 예전에 한참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트럼프 발언이었어요. 저는 민수한테 트럼프가 한국에 핵무기 만들라고 한대. 근데 너희 나라가 그걸 할 수나 있겠어? 영화나 찍는 애들이잖아 라고 툭 던졌어요. 사실 저는 한국이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살짝 질투했거든요.
미국이 최고인데 왜 한국이 자꾸 화제냐 싶었죠. 민수는 평소처럼 무덤덤하게 너 진짜 모르는구나 라고만 했어요. 그 말투가 왠지 저를 약 올리는 것 같아서 살짝 열받았어요. 그러자 리웨이가 끼어들더니 한국이 뭐야? 중국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 다 압도해라고 큰소리쳤어요. 저도 맞장구 치면서 그래, 한국이 뭐 대단하다고라고 했죠. 우리 둘이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민수가 갑자기 한숨 쉬더니 책을 덮는 거예요. 너희 말 다 끝났어? 라면서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순간 쫄았어요. 솔직히 저는 민수가 저를 그렇게 볼 줄 몰랐어요. 평소에 농담해도 웃어넘기던 애였거든요. 근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강의실 문이 쾅 열리더니 조지아에서 온 군사학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서 딱 봐도 군인 출신 같았어요. 저는 우리 말 다 들으셨나? 하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강단에 가방을 쾅 내려놓으셨어요.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봐라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낮고 무거워서 강의실 공기가 얼어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민수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봤고요. 저는 그때까진 이게 그냥 가벼운 농담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교수님 표정을 보니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제가 한국을 깔본 게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교수님이 우리를 한 명씩 쳐다보면서 너희 지금 앉아서 내 말 잘 들어라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속으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도 꼼짝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저는 교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솔직히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가 될 줄 몰랐거든요. 너희 뭐 때문에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데 리웨이가 먼저 손을 들더니 자신만만하게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세요. 우리 군인은 140만 명이나 되는데 한국은 50만 명도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저도 기세등등하게 맞아요. 한국이 뭐 대단하다고요? 걔네 그냥 미국 도움받는 나라잖아요 라고 맞장구 쳤죠. 사실 저는 숫자만 보면 당연히 중국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왠지 불안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더니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그 미소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 앞쪽으로 걸어가시더니 칠판에 뭘 적기 시작했어요. 중국 140만, 한국 50만이라고 쓰시고는 우리를 돌아보셨어요. 너희 이 숫자만 보고 끝난 줄 아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뭐야 또 뭐가 있나? 하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더니 교수님이 칠판에 한국 예비군 260만이라고 덧붙이셨어요. 이걸 합치면 310만 명이야. 게다가 한국 군인들은 똑똑하고 훈련도 철저해. 중국이 사람 많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310만 명? 그게 뭐야? 한국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 리웨이도 눈이 커지더니 그건 예비군이잖아요. 실전에는 필요 없는 군인이라며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이 손을 들어 말을 끊으셨어요. 잠깐, 내 말 아직 안 끝났어라고 하시는데 그 기세에 저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너희 한국 무기가 어떤지 알고는 있어? 라고 하시더니 칠판에 K9 자주포랑 KF-21을 적으셨어요. 이건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야. K9은 전 세계에서 없어서 못 팔 지경이고 KF-21 스텔스 전투기로 하늘을 장악하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뭐야, 한국이 그런 걸 만든다고? 하고 놀랐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길 중국은 무기 많다고 자랑하지만 성능이 딸려. 양보다 질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상상했어요. 한국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대포가 쾅쾅 터지는 장면을요. 리웨이가 그렇다고 해도 중국이 덜하고 우기려 했지만 교수님이 중국 무기 자랑하려면 증거 가져와. 한국은 이미 실전에서 증명했어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러더니 교수님이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한국은 숫자만으로 판단할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 군인들은 머리 좋고 훈련도 철저해서 실전에서 강해라고 하셨어요. 저는 민수를 슬쩍 봤어요. 민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교수님 말을 듣고 있었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설마 민수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하고 의심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너희가 한국을 얕잡아 보는 건 자유야.
근데 진실은 바꿀 수 없지라고 하시는데 그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어서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대체 한국이 뭐길래 교수님이 이렇게까지 밀어주는 걸까?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놨어요. 6.25 전쟁 때 자료를 연구하면서 한국군의 진짜 힘을 알게 됐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강단에서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1950년대야. 한국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 전쟁이 터지면서 도시가 다 무너졌고 사람들은 굶주렸지. 도로도 없고 집도 없었어라고 하셨어요. 저는 상상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 속에서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다니는 모습을요. 교수님이 무기는커녕 총알도 부족했어. 먹을 것도 없어서 풀뿌리 캐먹으며 버텼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눈빛을 반짝이며 그런데 한국군은 절대 포기 안 했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끝까지 싸웠어라고 하셨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교수님이 책상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펼치셨어요. 여기 기록이 있어. 한국군은 맨몸으로 적군 탱크를 막았어라고 하시더니 손으로 책을 짚으며 읽기 시작했어요. 1950년 9월 낙동강 전투에서 한국군은 적군보다 10배 많은 병력을 상대로 버텼어. 무기가 없어서 돌을 던지고 총검으로 찔렀지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그들은 지원도 거의 못 받았어. 대부분 혼자 싸웠어라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셨어요. 근데 그들은 서로 믿고 똘똘 뭉쳤어. 내가 죽어도 나라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싸웠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수를 슬쩍 봤는데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쥐고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민수도 이걸 아는구나 했어요. 교수님이 강의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봐, 이게 그때 한국 군인이야 라고 하셨어요. 사진 속엔 추운 겨울 눈밭에서 군복도 제대로 안 입은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추위에 발이 얼어도 배고프다고 쓰러져도 끝까지 버텼어라고 하시는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교수님이 이건 정신력의 싸움이야. 무기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강해야 이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군인들의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거든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 저라면 벌써 도망쳤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교수님이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야. 그들은 가족을, 미래를 지키겠다고 싸운 거야 라고 하시니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리웨이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중국군이 더 세지 않나요? 우리가 개입해서 전세를 뒤바꿨잖아요 라고 했어요. 저도 속으로 맞아 중국이 더 강했지 했죠. 근데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시며 너 역사 다시 공부해라고 단호하게 쏘아붙이셨어요. 중국은 숫자로 밀어붙였어. 수십만 명을 보냈지만 제대로 된 전략도 기술도 없었지. 그냥 인파로 덮쳤을 뿐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더 놀라운 사실을 꺼내셨어요. 고구려 시절을 봐. 중국은 100만 대군을 보냈는데 고구려는 인구 100만도 안 됐어. 근데 결과가 뭐였냐? 중국이 졌어라고 하셨어요. 저는 머리가 핑 돌았어요. 100만 대군을 상대로 이겼다고? 그게 말이 돼? 교수님이 그때부터 한국은 약해 보이지만 절대 약하지 않은 나라였어라고 하시니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국의 힘은 무기나 지원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건 바로 의지와 단합력이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상상했어요.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싸우는 한국 군인들을요.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손에 땀이 났어요. 리웨이가 그래도라고 또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이 입 다물고 생각해봐. 그때 한국이 졌다면 지금 한국은 없었을 거야 라고 하셔서 리웨이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한국이 그런 시절을 이겨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들더니 살짝 미소 짓는 걸 봤어요. 저는 속으로 이 녀석 진짜 대단한 나라에서 왔구나 했어요. 한국이 뭘 더 숨기고 있는 걸까?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교수님 말이 끝난 후에도 제 머릿속은 그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리웨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며 반격했어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한다는데 한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툭 던졌어요. 저도 바로 맞장구 쳤죠. 맞아요. 미국 없으면 한국 끝장나는 거잖아요. 핵무기 얘기도 그냥 쇼 아니야?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이 미국 없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민수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살짝 눈썹을 찌푸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책상을 탁 치시더니 너희 그걸 오해했네라고 하셨어요.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트럼프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길 원하는 거야. 그럼 중국을 더 잘 막을 수 있거든 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뭐야,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다고? 그게 진짜 가능해? 교수님이 강의실 한쪽에 걸린 세계 지도를 가리키셨어요. 여기 봐, 동북아시아야. 중국이 점점 커지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 근데 한국은 여기 딱 중간에 있어라고 하시더니 손가락으로 한국을 쿡 찔렀어요. 트럼프의 계산은 단순해.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해서 돈을 아끼고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 강력한 동맹을 얻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방패가 아니라 진짜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길 핵무기 가진 한국은 외교에서 목소리가 훨씬 커져. 지금은 미국 눈치 보지만 그땐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상상했어요. 한국이 국제회의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모습을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더 놀라운 말을 꺼내셨어요. 핵무기만 있으면 끝이 아니야. 한국은 군사작전 통제권도 가져올 거야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뭐예요? 하고 눈을 깜빡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지금은 미국이 한국군을 어느 정도 통제해. 근데 핵무기가 생기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그럼 진짜 군사 강국이 되는 거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이 미국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니 그게 진짜로 될까? 교수님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한국으로 바뀔 거야. 중국도 북한도 함부로 못 건드려라고 하시니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리웨이가 그럼 중국은요? 라고 묻자 교수님이 피식 웃으시며 중국? 핵무기 하나로 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되물으셨어요. 리웨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님이 책상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50년 만에 폐허에서 강대국이 됐어. 석유도 광물도 없었는데 기술과 의지로 일어섰지. 반도체부터 자동차까지 세계가 한국 손을 거쳐야 움직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한국 공장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핵무기 개발? 한국이라면 금방 해낼 거야. 이미 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라고 하시는데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교수님이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그건 그냥 무기가 아니야.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야. 우리를 건드리면 끝장이라는 경고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 녀석 진짜 대단한 나라 출신이구나 했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한국의 미래는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라고 하셨어요. 핵무기가 생기면 북한은 꼼짝 못하고 중국도 긴장할 거야.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하시니까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한국이 그렇게 강해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이건 기술의 힘이야. 의지의 힘이야. 한국은 그걸 다 가졌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점점 한국을 새로 보게 됐어요. 트럼프의 말이 현실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저는 그 생각에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날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방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했던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민수를 놀리고 한국이 별거 아니라고 깔보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죠.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내가 진짜 멍청했구나 했어요. 그러다 문득 아빠 생각이 났어요. 아빠는 항상 세상은 넓고 배울 게 많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아빠, 저 오늘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어요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왔죠. 아빠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존, 세상은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깊어. 한국은 기술과 정신으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단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울컥했어요. 아빠가 저를 나무라지 않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 게 감사했죠. 다음 날 저는 민수한테 찾아갔어요. 강의실에서 민수가 앉아있는 걸 보고 쭈뼛쭈뼛 다가갔어요. 민수야, 나 미안했어 라고 했어요. 사실 민수가 저를 쌀쌀맞게 대할까봐 겁났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심하게 굴었으니까요. 근데 민수는 책에서 눈을 떼더니 저를 보며 괜찮아, 존. 네가 변한 게 고마워라고 웃어줬어요.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너 진짜 대단한 나라에서 왔구나라고 했더니 민수가 우리나라도 부족한 점 많아. 근데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민수의 겸손함에 더 감동했어요. 한국이 강한데도 자만하지 않는 모습이 멋지다고 느꼈죠. 저는 민수랑 악수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라고 했어요. 민수가 그래 같이 밥 먹을까? 라고 해서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교수님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거든요. 트럼프가 핵무기 개발을 승인하면 한국이 얼마나 더 커질지 상상만 해도 설레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한국 영화 한 편을 틀어봤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였는데 보고 나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와, 이게 한국이구나 하면서 감탄했죠. 다음 날엔 불고기를 먹어보려고 한국 식당에 갔어요. 고기가 입에서 녹는데 저는 이 맛을 왜 이제 알았지? 하며 혼자 웃었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멋진데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게 후회됐어요. 민수한테 너희 나라 음식 최고야. 라고 문자 보냈더니 민수가 김치도 먹어봐라고 답장해줬어요. 저는 곧 김치도 도전해보려고요. 여러분, 한국 진짜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제 한국을 얕잡아 보지 않아요. 오히려 배우고 싶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강해졌는지 그 정신력이 뭔지 더 알아가고 싶어요. 민수랑 같이 한국 드라마도 보고 K-팝도 들어보려고요. 저는 이제 한국을 친구처럼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국 한번 제대로 알아보세요. 저처럼 놀랄 거예요. 앞으로 배울 게 많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